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나머지 정리 세 번째 시간 인수정리와 고차식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또 추가되는 부분 설명을 포함해서 세 문제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항식 x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지는 요 다항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좌변은 3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우변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묶여져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항등식이래요. 이때 abc를 구하라고 하면 이 abc를 여러분은 뭐라고 배웠나요? 미정계수라고 배웠죠.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좌우변을 다 정리하죠. 우변을 모두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해 놓은 다음에 좌우변의 동류항을 계수들이 같다고 놓고 푸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계수비교법이에요.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계수비교법으로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x에 숫자를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x의 숫자를 한 3번 대입하면 a, b, c가 들어가 있는 식이 3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죠. 수치대입법.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치대입법을 써도 괜찮죠. 그런데 쌤이 오늘 또 추가로 할 것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하나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좀 조립제법을 써서 나누면서 나오는 나머지를 가지고 푸는 방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해요. 그죠? 3차와 2차를 다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으로 풀진 않을 거고요. 수치대입법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두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식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면 이걸 다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서 c가 바로 한 번에 답이 나와요. 되셨나요? 자, x에 0 넣어보자. 마찬가지로 c를 넣었기 때문에 a와 b가 남아요. 그죠? 1 넣으면 c는 넣었으니까 여전히 a, b가 남아요. 그죠? 그런데 식이 두 개고 a, b,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4, b는 8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식이 비교적 수치대입법으로 상당히 바로 빨리 풀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개념을 공부하고자 쌤이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항에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곱해져 있죠. 따라서 c는 나중에 플러스 c라고 그냥 따로 써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 플러스 1로 나눠줄 거야. 요걸로 나눴어. 그러면 이제 중괄호 속에 있는 부분이 몫이 될 것이고 플러스 c 해서 나머지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차수가 하나씩 줄어서 써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된 게 몫이 됐어. 자, 그렇다면 3차를 x 플러스 1, 1차로 나눈다는 거는 그냥 나눠서도 가능하지만 조립제법 쓸 수 있죠. 1차로 나눌 때는.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 써주고 1 그대로 내려가서 곱해서 써주고 더하고 곱해서 써주고 더하고 곱해서 써주고 더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마이너스 1이 바로 나머지예요. 자, 이걸 요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몫을 잘 보세요.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눌 거예요. 플러스 b는 그대로 따로 써주고 요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한 차수씩 줄어들어서. 그죠? 나누는 수, 이제 요것이 몫, b가 나머지가 됐어. 몫을 x 플러스 1로 또 한 번 나누면 나머지는 b가 된다. 여기서의 몫은 여기죠.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또다시 조립제법에 의해서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나머지. 나머지는 여기서는 b니까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요 몫을 또다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a죠. x 플러스 1로 나누고 몫은 1이죠.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그냥 또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바로 나머지 a가 되는 거예요.
CBA 이렇게 돼요. 이 식을 보시면 x 플러스 1이 3차, 2차, 1차 상수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C부터 CBA 순서대로 x 플러스 1로 계속해서 나눌 때의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되셨죠? 자,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 한 번만 조립제법을 써서 C를 구해 놓고 나서 여기서의 몫과 여기서의 몫은 같은 몫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몫을 같다고 놓고 수치 대입해도 돼요. 여기서 2차 항의 개수는 1이야. x제곱밖에 없죠. 2차는. 1차 항의 개수끼리 비교하자. 그러면 여기는 2x랑 ax가 있으니까 2x, ax와 여기서는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같다고 놓으면 a가 나와요. 그리고 상수는 1, a, b가 있죠. 그리고 요 아래에 상수는 5밖에 없어. 같다고 놓고 풀면 b는 8, a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풀다가 중간에 또다시 수치대입법을 풀어도 되고 여러분이 이걸 좀 자유자재로 공부를 해두고 열심히 공부량을 쌓아두면 자유자재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2번 x 4제곱 플러스 2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4차를 2차로 나눈다. 그러면 몫은 qx, 나머지는 r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x에 2를 대입해서 여기를 참 선생님이 0을 만들라고 했었지. 그래서 2를 넣으면 16, 좌변은 16 플러스 2고 우변은 얼마 남아서 r은 18이구나. 왜 이렇게 간단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이 맞을까요? 틀려요. 틀리다면 왜 틀릴까요? 2차로 나눴을 때 식은 상수라기보다는 상수일 수도 있지만 1차 이하기 때문에 맥시멈 1차예요. 이때 어를 ax 플러스 b로 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일어났을 때는 뭐가 틀린 것이냐. 얼로 나서 18이 나온 것은 ax 플러스 b꼴로 나온 나머지의 x에 2 넣으면 18이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얼 2를 구하라고 하면 18이에요. 그런데 얼x를 구하라고 하면 ax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게 뭐냐? 얼2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다시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그대로일 테고 우변은 얼이 아니고 2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그래서 2a 플러스 b는 18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식은 하나고 미지수가 a하고 b 두 개죠? 그래 여기서 막혔어. 다시 또 다른 활용할 식이 없어. 이럴 경우에 b에 관하여 푸세요. 그래서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을 다시 이 b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x-2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x-2로 묶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언제나 그래요. 이게 좀 전형적으로 그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a를 앞에 묶어 놓으면 x-2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18 정도는 좌변으로 이항시키자. 따라서 이렇게 쓰고 나면 뭔가 딱 떨어지게 돼 있잖아. x 4제곱, 2의 4제곱이 되네. 그리로 이항하는 게 맞네. 여기도 x-2로 또 한번 묶을 수 있네. 그죠? 요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x-2로 묶자. 이것은 2의 4제곱이다. 그럼 이것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고 이 식은 x-2로 묶자. 그러면 중괄호 안에 이게 써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또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인수분해 한다. 우변은 그대로 써준다. 양변에 똑같은 x-2는 지운다. 그리고 나서 우변을 보니까 요 중괄호만 남는다. 중괄호 속에 보니까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네. 나머지 a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0을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한다. 그리고 나면 바로 a가 32 이렇게 나오고요. b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32 넣으면 b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32x 마이너스 46.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얼x라고 할 때 얼2를 구하라. 그러면 18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ax 플러스 b로 꼭 놓고 구하는 거 잊지 마세요.
3번 3차 다항식 fx는 2차로 나눠 떨어지고 fx-36은 또 다른 2차로 나눠 떨어진다. f0이 마이너스 9일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일단 또 써야죠. 나누는 수 곱하기 더하기 나머지는 필요 없죠. 나눠 떨어지니까 0이죠. 그럼 이걸로 끝내거나 뭐 이거를 앞에 있는 2차를 인수분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의외로 될 것 같은데 부호가 달라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qx를 또 다른 미지수로 놓을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fx가 3차라고 가르쳐 주었죠. 3차야. 그러면 2차 곱하기 몇 차가 3차인가요? 1차죠. 그래서 qx가 1차라는 걸 알고 ax 플러스 b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x 이렇게 쓰라고 일부러 요 3차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fx-36이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여기는 cx 플러스 d냐? 아니에요. 두 식은 같은 fx죠. 물론 마이너스 36이 있지만 마이너스 36을 여기로 이항한다고 치자. 플러스 36. 그래도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의 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몇인가요? ax 세제곱이니까 a죠, a. 그럼 여기도 a여야 되잖아, 세제곱이. 근데 cx 플러스 d 하면 cx 세제곱이 되잖아. 결국 극 c와 a는 같아져야 되니까 c라고 놓지 말고 a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료 하나. F0은 마이너스 9. 요 세 개 가지고 우리는 풀 수 있어요. F2는. 자,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9라 하니 정말로 0을 다 넣어보자. 두 식에. 자, 먼저 0 넣으면 B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요 식을 우리는 쓸 것이고 또 하나 더. 여기다가도 0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F0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대입하고 C를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9. C 여기다가 마이너스 9라고 썼어. 두 식에 모두 B와 C만 구했지 A는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두 식은 다 fx라는 식이야. 그래서 이걸 fx 마이너스 36을 플러스 36으로 이항한 다음에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놓되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개수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1차 개수를 비교하자. 1차 항의 개수는 뭘까? 3차, 2차 이렇게 곱하면 2차, 이렇게 곱하면 1차 나오네요.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 그리고 또 1차는 여기 있네요. 3a. 6 플러스 3a와 이쪽에 있는 1차는 같아야죠. 여기서의 1차는 5ax 뿐이네요. 5a. 따라서 a는 3.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이제 a가 답이 나왔어. 넣고 우리는 fx를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f2만 구하면 되니까 이 위치에 x에다 2만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f2는 9 이렇게 나오죠. 자, 어때요? 풀만하죠? 네. 쌤이 이 문제들을 항상 이렇게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머지 정리 문제는 특히나 풀이 과정이 비교적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풀면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꼭 한 번씩 풀어보고 여러분이 낯설고 잘 익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노트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두 번씩 또다시 풀어두어야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쌤은 또 다음 시간에 동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할게요.